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일 새벽 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로 다시 돌아가서 특수부 검사들이 잘한다는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수와 중도를 갈라버리고 젊은 사람과 노장층을 갈라버리고 요사이는 국민의힘 내부까지 분열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들이 사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개혁적인 줄 알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또는 민주당의 철험회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어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분열시키면은 나중에 자기 편이 누가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극성 지지 그룹이 60대, 70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자들을 코어로 한다, 핵심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다시 민주당으로 넘겨줄 생각이라면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지지층을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시키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청와대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사령탑인데 그게 아니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를 했는데, 요사이 하는 행동 보면은 윤석열 씨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아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면은 어떻게 여당의 대표, 그리고 3번 선거를 이긴 여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공작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부 검사로 돌아가서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건데요. 별건 수사식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수부 검사들이 A를 목표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A가 그게 범죄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손을 떼야 하는데, 그러면은 체면이 깎이니까 그 사람의 주변을 훑어가지고 별건 혐의를 잡아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아주 비겁한 방식이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살한 피의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 거기서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체면 손상된다고 느닷없이 국방부를 찍어가지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한 것 아닙니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 그걸로 끝내야지, 굳이 몰아내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법원이 대책위원장을 직무정지시켜 버렸으면 거기서 끝내야죠. 또 당원을 고쳐가지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이준석을 몰아내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징계까지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별건 수사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따라줍니까? 여론이 지금 윤석열을 따라줍니까? 오히려 여론과 언론이 지금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칼럼 제목이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총재 겸임하시라. 제목이 그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재가 되어가지고 인사에 정정당당하게 개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아깝다 싶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집권당은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지 못해 안간힘을 쓴다. 비상이 아닌 상태에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115명 의원 중 66명이 당헌 당규를 고쳐 진짜 비상사태를 만들자고 그것도 박수로 정해버렸다. 이런 편법, 탈법 꼼수에 국민의 힘이 언급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보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당헌 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조항에서 금지만 빼면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당 총재직을 겸한다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당헌을 고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여당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알턴이가 시원하게 빠지고 2024년 총선 공천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에서 후계자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민심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001년 11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할 때까지는 그랬다. 대통령들이 모두 여당 총재였다. 선거 자금과 공천권, 인사권의 특혜성 자원 분배권을 틀어쥐고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심지어 50대 대통령 전두환은 1985년 2월 노태우 서울올림픽위원장을 당대표로 임명하고는 당내 민주화 운운하는데 대표위원이든 누구든 그런 말 하면 사퇴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당시 실력자 박철원이 회고록에 썼다. 요즘 말로 하면 내부 총질이다. 신군부 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인을 곱게 봐줄 수 없는 모양이다. 2003년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당, 정, 청 분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내부 갈등이 극심했다며 초집중화된 청와대 정부로 군림했던 통치자가 노무현의 비서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2021년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지없이 실패했고 결국 대선 패장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걸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이 당 총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취임 후 넉 달 가까이 벌어진 일만으로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잃었다. 첫째는 정직성이다. 윤 대통령은 한사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지만 국민은 안다.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휴대전화 문자까지 노출됐으면 100일 기자회견 때 솔직한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피해갔다. 그러고도 여당 연찬회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런 식이면은 앞으로도 당무 개입은 무수히 벌어질 것이고 대통령은 부인할 게 틀림없다. 둘째, 사람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자 답변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사람이지 윗분의 뜻을 받드는 내시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내 사람 밀어넣기, 지역구 챙기기에 끔찍한 윤핵관은 위험하다. 셋째, 법치도 흔들릴 것이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에 대하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번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의 재판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재판부 존중은커녕 우리 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앞으로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줄을 잇게 된다. 이에 야권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그때도 윤 대통령은 그쪽 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인가?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가장 큰 실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헌법 정신이 다 말장난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재명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당론을 모아가지고 이게 맞다, 우리 당론이 맞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다움을 어렵게 회복하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를 잃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 시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 민주주의는 복수를 금한다. 제왕적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